브런치처럼 가볍지만 한 끼 식사처럼 든든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커리어 브런치. 안녕하세요. 커리어 브런치의 진행자 허지연입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일 잘러 아닐까 싶은데요. 회식 문화는 줄어들고 재택과 하이브리드가 늘어나면서 이제 누가 더 오래 야근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는지가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일잘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일잘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 커리어 브런치 첫 번째 시간에서는요. 각자의 경험을 통해서 이 일잘러라는 주제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이니만큼 오늘 저희와 함께할 커리어 브런치 식구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 자, 각자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윤사부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윤사부라고 합니다. 저는 기업 인사 업무 책임자로 한 30년 정도, 그리고 지금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취업진로 강의를 맡아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는 취업진로 윤서부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네. 저는 커리어 코치고요. 네, 커리어 코치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경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을 알려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강의와 그리고 코칭 일을 하고 있고 교육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우아하게. 그다음에 전가요? 나영님이 하실래요? 네, 그럼 진행자님 먼저. 네. 저는 프리랜서 진행자고요.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제3자의 시선에서 균형 잡힌 그런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자이자 이제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시면 정리해드리는 그런 역할이 될 것 같아요. 쉽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커리어 브런치의 MG를 대표하러 나온 이나영 프로라고 합니다. 예쁘다. 저는 아직 정말 원래는 대학생이었다가 대학생 신분으로 지금 이제 1년 정도 마케팅 신입이거든요. 아직 대학생 신분. 네, 아직 대학생 신분이 남아있고 또 1년차 신입이기 때문에 아마 이 커리어 브런치를 들으시는 분들의 의견을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장 간단합니다. 궁금한 질문을 제가 콕 찔러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좋아요. 저희가 이제 취업 관련 담당자님들 그리고 전문가님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전반 HR 전반에 대해서 앞으로 이야기를 좀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주제를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주제가 일잘러거든요. 네, 저는 네. 일잘러 하면 이미지가 이래요. 엑셀을 기가 막히게 다루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시나요? 일잘러. 일잘러. 네. 이 일잘러 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그 약간 그 강남 빌딩 앞에서 막 이렇게 노트북 들고 막 우아하게 막 수트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진짜 이미지. 이미지. 제가 생각한 이미지는 그래요. 그렇구나. 그런 사람들 막 말하면 되게 아나운서처럼 말 잘할 것 같고 말도 논리성연하고 누군가를 설득을 잘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느낌이 딱 떠오르는 것 같아요. 딱 그런 이미지면 취업은 완전 프리패스일 것 같아요. 그럼요. 완전 프리패스죠.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스타트업계에 있어서 그런지 일잘러 하면 어디 구겨져 있다 온 사람들 외모로는 오히려 막 왜 이렇게 놀랐어? 너디하고 맞아. 근데 막 머리가 막 팽팽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약간 네. 숨겨진 고수 느낌으로. 맞아요. 그래서 딱 물어보면 막 달달달달 얘기하고 이거 어떻게 풀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이 프로그램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오히려 막 등산복 입고 나오고. 등산복은 좀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떠세요? 저는 약간 그 회의할 때 이제 뭔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거나 뭔가 이제 안건이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사람이 아마 일잘러이지 않을까. 조직에서 인정받는구나. 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고 대내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렇죠. 그런 네네네. 분위기. 또 우리 사부님의 인잘러 어떻게? 오늘 주제가 일잘러라고 해서 네. 일잘러의 정말 사전적인 용어가 뭐지?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 요런 또 신조어로서 이게 맞아요. 저는 이제 꼰대라고 좀 이제 느껴지는데
보통 저도 이제 기업에 오래 있다 보니까 최근에 뭐 이렇게 뭐 기사화돼서 뭐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일에 대한 이런 태도를 실질적으로 요즘 MZ들이 이렇게 가끔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 조직 내에서 신뢰받고 좀 일 처리를 좀 잘하는 좀 칭찬받고 이런 친구들이 정말 되게 조직 내에서 일잘러이다. 일잘러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 이걸요? 제가 왜요? 절대 하지 마세요. 어머, 제가요? 표정이 많이 했는 얼굴이기도 한데. 이걸요? 초반부터 딱 왜요? 잔소리를 한번 받고 들어가는. 아니 근데 요즘 약간 라떼 저도 라떼 끼나요? 네. 살짝 이제 약간-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 조직에 얼마나 헌신하는 정도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한데, 네.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 생활을 그래도 해보셨잖아요. 네, 그럼 네. 내가 만난 일잘러는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음. 각자 이제 저도 뭐 다른 업체들과 함께 맞아요. 일을 함께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와 이분은 일을 진짜 잘한다라고 네. 느꼈던 경우가 있는데 두세 단계의 그 이루어질 프로세스를 미리 예상을 하고 그걸 미리 준비를 해주더라고요. 그랬을 때 일하기 진짜 편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직 생활을 많이 하진 않았고 바로 이제 프리랜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조직 생활을 할 때보다 오히려 프리랜서 할 때 거래처들 되게 많이 만나서 일 잘하는 거래처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 정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저한테 메일을 보낼 때 메일을 주는 그 패턴과 시간과 내용의 흐름이 너무 제가 보기 좋게 정리를 해서 주세요. 궁금하다. 저는 그거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저를 배려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프리랜서고 바쁘니까 모바일로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바일에 적합하게 본인이 글을 쓰고 밑줄도 쫙 그어주고 빨간색으로 탁 색칠해 주니까 저는 그것만 봐도 그래. 빠르게 일 처리가 되니까 맞아. 사실은 그분도 좋아. 내가 느리잖아. 밖에 있으면. 까먹을 수도 있고. 근데 그분은 본인의 일 처리를 잘하기 위해서 나를 배려하고 본인도 일 잘하고. 그래서 저는 좀 정리를 해보면 약간 그 상대방을 어찌됐건 잘 맞춰서 배려해주는 사람이 일을 참 잘하는구나 이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분이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남거든요. 궁금하네요. 네. 진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상대방한테 맞추기도 하지만 본인도 본인의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거. 그치. 진짜. 그러니까 똑똑한 거죠. 네. 결국에는 본인을 위한 거기도 하거든요. 맞아, 그게. 맞아. 근데 저도 그런 메일 받으면 정말 좋더라고요. 딱 배려를 받고 딱 읽기가 편해. 막 줄글로 맞아. 써있지 않고. 이메일 쓰는 것도 진짜 매너가 필요한 것 같고. 네. 또 혹시 다른 분들은요? 네. 저는 이제 인사 쪽에서 이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인사팀 관련 좀 사례를 이야기 좀 드려볼까 해요. 궁금해요. 좀 인사 업무에서는 직원 간의 갈등 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자, 조정 역할이라고 좀 하죠. 그죠? 그래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공정한 입장하고 좀 편견 없는 상황 이런 판단이 매우 필요해요. 근데 거기에서 좀 객관적이고 또 유연한 어떤 사고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죠. 요즘에 면접 때도 그죠? 취준생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인데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 역량이 매우 좀 중요해요. 그래서 한 사례를 들어보면 그 인사팀 주니어 한 1, 2년 차죠. 그런 직원들이 이제 신입사원인데 보통 신입이나 대리급 고충의 면담은 제가 안 나섭니다. 왜냐면은 그 연차나 이런 걸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책임자가 아닌 이제 주니어 1, 2년 차 좀 이런 것들로 해서 좀 이제 하는데 그 친구가 좀 제가 보기에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경청력이 매우 뛰어난 일잘러라고 좀 이제 보여지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사팀의 어떤 부서 간에 젊은 애들이 이제 의견 충돌이나 고충이 생겼을 때 면담을 되게 많이 하죠. 근데 인사팀 업무에서는 이제 노무 활동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주니어 2, 3년 차가 이제 양쪽 입장을 잘 조율해서 모두 어떻게 보면 수긍할 수 있는 합의점을 이끈 좀 이제 인사팀원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 이러한 좀 아까 커뮤니케이션 경청력 매우 우수한 직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3년, 4년 지나면 HR 관련 지식은 이제 기본인데 인사에서 이제 얘기하는 뭐 어떤 소프트 스킬, 아까 이제 경청, 조직 생활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경청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지 좀 인사가 점점 더
인간미,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인간미입니다. 인간미 이런 역량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에 대한 지식은 기본이고요. 잘하고 열심히 하는 거는 기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보셨던 사례 중에 그러니까 주니어를 상담해 줄 수 있는 그 레벨의 분을 보신 거잖아요. 근데 고충과 의견 충돌이 일어났을 때 조정자의 역할, 문제 해결 능력, 역량,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부분들 얘기해 주셨는데 그 인사팀에서 이런 충돌할 때 의견 조율도 해줘야 되는 거군요. 그게 이제 노무 활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데, 근데 조직 생활 외에도 또 얘기하다 보면은 그 또 다른 쪽에 어떤 본인의 또 고민들, 어떤 직장 생활, 그죠? 조직 내에서 또 벌어지는 업무 외적인 이런 일도 또 편안하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노무적인 이슈 외에도 의외로 또 술자리에서도 저녁에 뭐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고요. 네, 일도 일인데 이거는 정말 일 외적으로는 그냥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뭐 상담 능력, 사람에게 마음을 사는. 그래서 코칭 능력도 되게 인사 쪽에서는 또 이제 많이 필요하지 않나.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이 사람은 왜 그럴까?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걸까? 이거에 대해 관심이 있어야 또 코칭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이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3년, 4년 대리급 이상 가면은 교육 되게 많아요. HR이든 그 외에 또 교육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이 다 올라올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외에 뭐 인사 기획, 전략 뭐 이건 진짜 기본입니다. 그 외적으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인간미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되게 중요하지 않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조직 내에서.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잘러의 인간미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좋은데요? 네. 인간미도 있어야 된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궁금해. 세 분 다 뭔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약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건 진짜 인간미가 있는 그런 분들이 일잘러이지 않나 이런 게 공통적인 느낌인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비슷한 맥락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배려하느냐의 그 방식이 제가 봤던 좋은 사례는 그 업무의 어떤 우선순위를 굉장히 잘 파악을 하는데 그게 되게 같이 협업하는 팀을 고려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거 랜딩 페이지, 결제하는 페이지를 해결을 안 해놓으면 그럼 홍보팀은 아예 시작을 못 하겠네? 그럼 내가 이번 주에 요거 먼저 해야겠네? 랜딩 페이지 내가 기획을 안 해놓으면 디자인팀이 이제 못 하겠네? 못 들어가겠네? 그럼 내가 월요일날 제일 빨리 이걸 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업무 우선순위를 좀 다른 협업팀들이랑 고려를 해서 정하는 그래서 요것도 사실 태도만 갖춘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업무 전체의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이 업무가 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배려도 배려인데 사실 전체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있어야 진짜 찐 배려가 나올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 업무 파악, 이제 프로세스 이런 얘기 계속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입이 사실 업무 파악을 한다라는 게 저는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하는 편이고 제가 그때 어디서 봤던 인사팀의 팀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신입분들이나 이렇게 1년차, 2년차 분들과 매번 면담을 통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일의 프로세스를 신입들한테 알려주는 작업을 엄청 많이 했대요. 와, 그러니까 좋은 상사분이시네요. 너무 좋은 상사분인 거죠. 유니콘이네. 네, 유니콘. 우리도 윤사부님처럼 유니콘인데. 아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신입들이나 뭐 3년차 정도까지는 전체 프로세스는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그들은 도대체 3년차 안에서는 어떻게 프로세스를 파악해야 되냐라는 건 저는 되게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누구와 같이 일을 하는 팀장님들이나 또 같이 일을 하는 그 팀원들이
이제 그런 분위기를 좀 잘 만들어서 조직 문화가 좀 잘 만들어진 회사 속에서 그렇게 좀 일잘러의 문화를 만드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전연차, 3년차 음, 미만으로는 어떻게 하면 일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맞아. 뭐 온보딩 뭐 이런 교육도 많이 하는데 인사팀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영님이나 네. 또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여러 업무 중에 하나 예를 좀 들면 네. 여러 업무 중에 업무의 우선순위 어. 이러한 부분을 좀 파악하고 좀 접근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한 예로 보통 이제 일반 기업들이 모두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월요일 날 오전에 주간 업무 회의가 보통 이루어져요. 보통 그렇죠. 이루어지는데 저번 주 뭐 업무 현황, 이번 주 업무 해야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본인 업무가 이번 주에는 여러 업무들로 몰릴 때가 자주 있어요. 한꺼번에 본인이 1, 2년 차지만 근데 그럴 경우 업무를 잘하는 일잘러라고 하면 여러 업무 중에 정말 되게 많은 뭐 예를 들어 한 번에 몰리면 10가지가 몰려서 이번 주 안에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잘한 거지만 그러면 거기에 업무의 우선순위를 좀 정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는 게 중요하고 업무의 중요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내일까지 분명히 윗분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종종 있어요. 왜? 그런 불만들도 옆에 팀 내나 그 막내는 뭐 업무 파악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들. 그래서 업무의 그러면 중요도를 모른다라고 하면 1, 2년 차면 윗분에게 맞아. 선임, 윗분 뭐 위에까지 너무 어려우면 뭐 팀장까지 어려우면 바로 위에 선임 있잖아요. 그죠? 대리나. 그분에게 물어보는 것도 좀 중요하다. 그죠? 근데 요즘 MZ들은 좀 이런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런 것들을 상당히 어려워 좀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말하는 그 자체를 되게 어려워하는 거.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 충분히 좀 이해를 하는데 단순하게 바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좀 업무의 중요도,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조직 생활을 좀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인정받는 일잘러가 되지 않을까.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죠. 그죠? 와. 열심히가 너무, 아니라 너무 그냥 정확히 짚어주셨어. 방향을 잘 잡아서 중요도를 파악하고 모르면 물어봐라. MG야. MG가 이제 할 말이 있을 것 같아. 물어봐라. 잘 물어볼 것 같아. 근데 일장날 아니, 것 같아. 너무 알아서 잘하니까 그러니까. 또. 그래도 이제 MG 세대를 대변해서 나는 아니지만 하더라. 근데 저는 네. 신입 입장에서 되게 들으면서 딱 궁금했던 게 저랑 이제 비슷한 우리 MZ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아마 이제 아예 직장에 들어가서 같이 이제 일을 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내가 일잘러다 아니다를 보여주기가 되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어려운 거는 사실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서 내가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조금 보여줘야 되나? 그래서 많이 또 면접을 참여를 하셨을 테니까 뭔가 어떤 포인트에서 이 친구는 뽑아놓으면 일 잘하겠다를 느끼시는 게 있나? 요것도 좀 궁금하기는 해요. 되게. 그러니까 이제 일 들어가서 잘할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잘 물어볼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런 맥락은 아닌데. 그러니까 들어갈 때 어떻게 하면 나를 어필할 수 있나요? 요거의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들어가기 전에. 네, 들어갈 때부터. 들어가기 전에 저도 이제 한 번씩 전문 면접관으로 이렇게 다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면접관들도 그렇게까지는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걸 생각하고 감안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막 이 친구가 질문을 잘하겠지, 막 이 친구가 질문을 할 때 이렇게 하겠지, 이런 것까지 막 엄청나게 시뮬레이션 돌린다기보단 좀 기본적인 맥락 안에서 뭐 인성이라던가 직무적인 스킬이라던가 그 사람의 그 현장에서 보이는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보여주는 그 업무적 스킬, 말하는 스킬 이런 것들로 조금 더 한번 예측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맞아. 그래서 아마 그것도 인간이 사람을 뽑는 한계점인 것 같아요. 뽑아놓고 나니까 말을 너무 못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 면접 현장에서 굉장히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걸 알려주기 위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딱 들었을 때. 네. 윤사부님이 요즘에 제가 좀 이제
질문이 모든 기업들이 가장 많이 좀 하는 질문이 그 문제 해결 능력 아까 얘기했던 그거와 좀 연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질문 유형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변형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생활이나 외부 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은 뭐고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요즘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요 왜요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본인의 과제가 떨어지면은 약간 겁부터 많이 먹는 신입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알죠. 위에 선임이나 위에 뭐 이제 보직자 분들이나 이제 그분들은 신입한테 원하는 것들은 그 부분들을 얼마만큼 본인이 책임감 갖고 자신감을 가지면서 본인들이 잘 해낼 수 있는지 또 선임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와 관련된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을 그럼 따뜻한 커피 한 잔 이런 식으로 좀 주면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가장 큰 게 요즘에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도대체 뭐예요? 막 이렇게 질문하는 취준생들도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직장 생활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벤트들이 너무 많아. 문제들도 막 발생되는 것들 많이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좀 해결할 수 있냐. 기업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면접 질문에도 이 부분이 매우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네. 좀 예상하지 못한 큰 벽 이렇게 마주할 때가 있지 않나요? 네, 많죠. 많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세요? 전 궁금해요. 나영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그래도 다행히 좋은 진짜 윤사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수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좋은 상사분들이 좀 많았어요, 회사에. 그래서 사실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꽤 도움이 됐고 저도 질문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을 그럼 면접 때 보여야 되냐. 그런데 지금 이제 잘 짚어줬었지만 아까 그 문제 해결 능력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데 정말 조직 내에서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친구가 두려움을 벗어나서 그죠? 어떻게 그 벽을 넘어서 성장할 수 있는 인재인가. 기업에서는 이러한 신입사원의 면접을 통해서 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이런 질문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그래서 예전에 뭐 성격이 뭐 어떠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죠? 근데 이제 어떤 상황적인 네. 이러한 부분들로 상황적인. 상황 면접 이런 것들이 되게 요즘에 많이 질문들을 많이 하고 문제 있죠. 해결 관련된 질문이 오면 그 부분을 잘 해결하면 또 일 잘 넣어 깜이구나 이게 보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예상 질문 좀 뽑아주세요. 예상 질문. 이런 질문이와 요 질문의 의도는 문제 해결이구나. 어. 뭐가 있을까? 너무 갑자기 던졌죠? 뭐 성취 경험? 뭐. 성취 경험은 좀 너무 포괄적이고 아, 그래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가까운 시일 내에 뭐 프로젝트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겪었을 때 본인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이런 질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그리고 행동했는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왜냐면 네. 면접은 또 아무래도 행동을 이 사람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좋아요.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좀 일잘러가 헤쳐나가는지 요 이야기로 또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뭔가 의뢰가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갑자기 뭐 해결해 주세요. 이거 처리해 주세요. 뭐 이럴 때 이런 위기가 닥쳐왔을 때 문제 해결 능력과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이럴 때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위기 속에서 일잘러가 자기 능력을 빛을 발하는 방법. 뭐 제 얘기를 좀 드리면 네네. 뭐 제가 뭐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위기 상황이라기보다 뭐 갑자기 저같이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항상 의사결정의 거래처 관계에서는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주도권을 잡는 상황은 많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의리야. 병정, 병정 뭐 이 정도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힘든 거는 그들의 결정에 따라가야 돼서 제 시간 관리가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위기상황이나 이런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에 일 잘하는 사람들은 시간 관리와 아까 말한 업무의 중요도 파악을 빠르게 해서 최대한 그 거래처나 혹은 그걸 줘야 되는 그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주겠다 혹은 언제까지 처리해 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알려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좀 셀프 관리가 잘 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사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게 누가 일을 갑자기 탁 던져주면 막 밤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밤새서도 해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이 잘난가? 놀라는 거지. 그게 이 잘난가? 아, 책임을 지는 거. 아, 근데 책임감이지만 또 정말 저는 그거를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굉장히 또 우선순위에 잘 매기는 사람들이 좀 본인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롱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잘 해내는 것도 그것도 좋으나 그렇지만 조금 더 잘하는 일잘러들은 조금 더 시간 관리나 이런 것들 잘해서 위기 상황을 셀프 리더십으로 잘 극복하는 사람. 시간 관리 그리고 자기 관리 네, 통해서 네. 위기 극복. 그리고 저는 수인님의 그 사례에서 책임감이 결국은 또 일잘러가 책임감이 있어야 또 이건 다 해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네. 저 하나만 더 붙이자면 좋아요. 그 아시는 대표님이 저한테 그런 말 했어요. 저는 수인님이랑 일하는 게 좋다. 그 좋은 이유가 뭐냐. 그 본인의 일에서 항상 다 하고 남는 시간을 자기 일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김수인의 일이 아닌데도 그 사람의 일을 본인의 일처럼 해주는 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전 처음에 그게 왜 느껴지지? 어떻게 느껴지지? 했는데 저도 그런 철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특히 누가 강의를 주거나 다른 사람 일이 딱 생겼을 때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오히려 더 그 사람에게 더 잘해드리고 싶어요. 제 일보다.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를 매길 때도 제 일이 있지만 제 일보다 어떨 때는 타인의 일을 조금 더 잘해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너무 저를 신뢰해주고 더 좋은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말을 듣고 아,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책임감 있는 모습이 결국엔 신뢰로 연결이 되니까 되게 오랫동안 일을 했거든요. 그분과.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좀 일잘러들은 타인의 일도 본인의 일처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성과를 꾸준히 내는 데는 비결이 있는 것 같고 맷집이 좀 좋고 그릇이 좀 크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이거 영상으로 봐야 돼. 사실 위기 상황에 또 같이 대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또 신뢰를 쌓아놓으면 그쵸. 뭔가 그러니까 위기 힘들죠, 상황에 그러면. 근데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 또 윤사부님의 전문 이것이. 아, 그러니까요. 아, 위기 상황이요? 네,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 진심으로 하시는지. 네. 지금 뭐 취준생들이 또 이 방송을 네, 또 네.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위기 상황에서 제가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한번 접근을 좀 해봐도 좀 역시 좋을 것 같아요. 다르다. 그래서 요즘 이제 면접 질문 중에서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네. 이것도 또 상황인데 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오늘 업무를 다 마무리했어요. 이제 6시면 이제 퇴근을 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이제 정말 퇴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상사가 불러서 야, 내일 아침까지 급하게 윗 임원에게 보고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보고서를 내일 아침 8시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 그 저녁에. 그렇죠. 이제 밤을 새야 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본인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은 본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면접 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약간 이런 질문이 또 변형돼서 자주 면접에서 이런 것들이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또 이제 문제 해결 능력하고 또 이런 얘기가 되냐면 지원자의 어떤 가치관이나 태도나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식들 이거 뭐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이제 본인이 또 이제 판단할 수는 있는데 이랬을 때에 지금 업무와 약속 둘 다 중요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상황에 좀 맞게 유연하게 좀 대처하는 게 되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사에게는 상황을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좀 협의하는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이걸요? 뭐 제가요? 왜요? 뭐 일에 대한 태도 이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 바쁜데요? 이거 왜 제가 해야 되죠? 뭐 이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책임감을 유지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급하고 중요한 업무라면 개인 일정을 좀 조정할 수 있는 태도도 보이고 좀 효율적인 방법을 좀 제안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상사께 상황 설명드리고 좀 가능한 대안을 찾는데 예를 들어 오늘 밤 늦게까지 어려운 상황이라면 팀원들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팀원들에게 요청을 조율하는 방법들 아니면 개인 약속에 조정한다든지 이런 책임감 있는 모습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회사의 업무의 긴급성, 중요도, 개인 일정을 존중하되 좀 책임감 있는 모습, 정말 개인 약속이 있으니 못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아까 얘기한 뭐 좀 책임감 부족한 이미지는 좀 안 된다. 이걸로 제가 왜요? 뭐 이런 얘기 가끔씩 들어요. 조직생활 하다 보면 맞아요. MZ들한테 진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하는구나. 진짜 하는구나. 약속과 업무 중에 정해진 답이 있는 건 아닌 거네요. 그렇죠. 뭔가 태도적인 거를 그렇죠. 네. 책임감을 갖고 그거에 대한 조율점을 찾아야겠죠. 뭔가 네. 그죠. 아니면 또 그 팀원들도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서 좀 일을 좀 이렇게 조정한다든지 그럼 좀 유연성도 발휘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상황 판단력도 진짜 그렇죠. 좋아요. 생각의 유연성이 되게 중요하죠. 조직생활. 일 잘러라고 했는데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가치관도 뛰어나고 태도도 좋고 커뮤니케이션도 잘하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다 잘해야 되는 네, 사람이. 그렇죠. 전인적인 전인적인 전인 교육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맞는 네. 말 같아요. 근데 막상 이렇게 또 뽑아도 네. 또 이제 기대를 많이 했는데 또 기대 이상으로 해주는 맞아. 또 이제 그럴 수 있겠네요. 신입 사원도 있고 또 약간 좀 실망한 이 정도 아하. 영향밖에 안 되나 좀 아쉬운 부분 또 그 실망. 부분 또 양성하고 육성하는 또 조직 내에서 있으니까 맞아요. 한 2년 정도는 계속 트레이닝을 시켜야겠죠. 지켜봐야 되는 거죠. 지켜봐야겠죠. 그러게요. 그래서 트레이닝이 좀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위기 상황에서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뭐 여러 면에서 이런 요소들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위기 상황도 위기 상황인데 또 다른 위기 상황이 실수했을 때 만회하는 거 아까 윤서부님 하셨던 이야기랑 또 연결이 될 것 같거든요. 실수했을 네. 때. 태도가 좋아. 근데 저는 무조건 사과부터. 그치, 무조건 사과를 해. 죄송합니다. 그럼 실수를 해서 오히려 만회된 사례 있나요? 실수를 해서. 너무 어려워. 근데 저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저 같은 경우는 강사님들이랑 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네. 강사님들 이렇게 강의를 보내는 네. 일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강사님들이 또 실수할 수도 있고 저도 중간에서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때 거래처들도 당연히 좀 까다로우면 실수하는 것 작은 것 하나를 보고도 그냥 팍 잘라버리는 데도 있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이 그래도 이제 같이 일을 하는 입장이니까 실수를 하면 그 좀 잘 넘어가자라는 태도를 취해 준단 말이죠. 근데 예전에 한번 제가 제 실수였나? 저희 강사님 실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둘 다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님과 저의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거래처에 조금 이렇게 약간 실수를 했죠. 근데 그때 제가 바로 그 당일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하고 좀 적극적인 태도로 플러스 알파로 이것저것 더 해주고 강의도 뭐 한 3, 40분 더 해드리고 그 이후에 뭐 새로운 강의도 다시 한번 어레인지 해드리고 좀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더니 이분이 굉장히 저희에게 좋은 고객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해서 당연히 그분들도 불편하지만 결국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누구의 탓을 하지 않고 제가 그때 바로 뭐라고 했었냐면 결국은 제 탓이다. 네. 제가 우리 강사님과 소통을 제가 잘못했다. 제가 책임질 테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알려달라. 네. 그래서 그때 바로 그냥 제가 시간을 좀 빼서 네. 직접 이렇게 막 적극적인 해결을 했더니 네. 지금도 되게 연락을 잘하고 지내거든요. 네. 만회했다라는 느낌보다 오히려 그런 모습이 그 사람들은 더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괜히 막 핑계대고 네. 모르는 척하면 다 보여요. 네, 맞아요. 그런 것보단 오히려 실수한 거에 대해서 쿨하게 인정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회피할 의도가 없고 정말 미안한 걸 진심을 그치. 담아서 표현하면 그게 또 통하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쉽지 않아. 왜냐하면 사람은 다들 이렇게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맷집이 좋은 것 같다니까요. 그렇죠.
진짜 맞아.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짧게 이 네. 부분은 정말 아 길게 하셔도 되는데요. 그 이제 신입들이나 네. 이렇게 네. 보면은 네. 정말 그 실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실수하는데 그 실수를 자꾸 감추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일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수를 확인이 되면 선임이나 그죠? 상사에게 바로 알리고 잘못된 부분 혼자 꿍 하지 마시고 정말 왜냐하면은 그거를 꿍해서 뭐 시간이 계속 지나고 하면은 더 파이가 실수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윗분들은 조직 생활을 되게 오래 하신 분들 산전수전을 다 겪은 경험으로 해결 방법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아.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빠르게 그 얘기를 하고 어떤 책임감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서 빠른 공유가 제일 좀 중요하지 않을까 맞아.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공유를 빠르게 예. 하는. 어디서 보니까 팀장은 신입들이 사고 친 거 해결하라고 있는 사람이니까 제발 공유를 빨리 해라.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아 정말인가? 팀장님 그럼 어떤 삶을 사셨던 건가요? 이때 동안 어떤 삶을 사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아, 네. 저 진짜 공감하는 네, 네. 게 저도 처음 실수했을 때 더 궁금해. 혼난 게 실수한 거보다 빨리 얘기 안 한 걸 더 혼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공감이 많이 돼요, 지금. 근데 우리 나영이도 실수를 하세요? 그러니까 실수 안 할 것 그럼요. 같은데. 저도 초반 실수했을 때, 너무 막, 피가 식는 느낌 있죠? 뭔지 피가 알아. 차게 식는 느낌을 막 경험하다가, 이제는 그래도 좀 1년 정도 지나고 하니까, 내가 그래도 해결 방안을 빨리 써서 빨리 보고를 하면 되는구나. 그런 그러니까. 생각은 들죠, 이제는. 혹시 실수해놓고 만회해서 오히려 더 좋은 이미지가 각인된 경험도 있을까요? 네. 그 정도까지라기보다는 그래도 점점 그런 영상을 제가 봤어요. 쇼폼을. 1년차 때 실수했을 때 막 덜덜 떠는 거 하고, 막 5년차 실수했을 때는, 오케이,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뭐 10년차 실수했을 때는, 뭐부터 해결하냐, 더 덤덤해지고 약간 그런 흐름을 지금 가고 있지 않나. 네. 초인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네. 일단 보는 쇼츠 자체가 다르네. 일 잘 나라 그런지. 그러네. 자기 개발만 보네. 그러니까. 알고리즘 한번 봐야겠네. 그러니까. 아니, 저는 대본 궁금해요. 내용 확인하다가. 우리 아나운서님은 네. 어떠신지 궁금해요. 저도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실수를 한 적 있어요. 초년생 때. 오 마이 네. 갓. 근데 이제 늦게라고 하는 게 완전 행사 시작이 되고는 아니고 리허설. 그럼 진짜 큰일 나. 응. 리허설인데 리허설 예상 시간을 1시간 전 스탠바이로 보통 주셨는데 이제 차가 막혀가지고 좀 30분 전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더 날을 세우고 각을 세워서 정말 기깔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쵸, 예. 결과로 보여준 네, 케이스네요. 그쵸. 그럴 수밖에 없어. 막 축축 진행해서 네. 프로페셔널하게. 더 이렇게. 그래서 잘 진행이 됐고 아직 고객으로 남아 계신 역시. 네, 네. 그랬던 경험. 네. 그렇지만 평소에 잘해야 된다. 맞아. 평소에 잘해야 돼요. 만약에 근데 처음 저랑 일했던 고객이었으면 두 번 뵙기 힘들었을 것 그럴 같아요. 수 있어요. 네. 아시던 분이니까. 네, 그랬던 거. 일잘러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인사팀의 그루, 이 HR의 그루를 와우. 이렇게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인사팀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저희가 없어요. 맞아. 저는 인사팀은 사람 뽑고 뭐 급여 주고 요 정도만 알았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뭐 문제가 일어나 그러면 그걸 조정도 해주고 뭐 커리어 관련해서 막 고충 있으면 개별적으로 들어주고 너무 대단한 것 같아서 이제 윤사부님을 중심으로 좀 질문을 저희가 같이 드려보고 또 인사팀 관점에서의 일잘러에 대해서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궁금한 게 많죠. 그쵸? 진짜. 궁금한 게 많아요. 여기부터 먼저 기회를. 그러니까. 네. 그래요. 그럼 우리 나영님한테 질문의 기회를 먼저 드려볼까요? 네. 진짜 많은데. 저는 사실 되게 저희가 소프트 스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맞아. 태도적인, 성격적인 네. 면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뭔가 또 신입을 볼 때의 입장에서 좀 진짜 소프트 스킬을 위주로 보는지 아니면 정말 하드 스킬을 위주로 일잘러를 파악을 하게 되는지 신입. 네, 신입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네. 어떻게 되는 물론 약간 경력 느낌에서는 하드 스킬을 더 볼 것 같긴 한데 맞아. 신입에서는 조금 더 궁금한 것 같아요. 어떤가요 요즘? 네. 지금 신입사원
면접이 진행될 네. 때에 보는 부분을 네. 얘기를 지금 맞아요. 좀 하시는 네. 거죠. 네. 그 보통 이제 거의 기업들이 또 이제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 업무 역량에 네. 대한 부분들, 네. 직무 경험이죠. 네. 이 부분들은 요즘에 중구 신입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워낙 1, 2년 차 애들도 지원들도 많이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전문성, 신입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를 또 왔을 때에 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또 하나는 회사에서 정말 이 친구를 뽑았을 때에 정말 잘 적응하고 그죠? 인성, 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융화되게 어울릴 수 있는 인력인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볼 수밖에 없다. 막상 뽑아놓고 나니까 퇴사율이 보통 보면은 1, 2년 사이에 중견기업 이상입니다. 한 네. 40에서 50%. 그죠? 와. 반 이상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정말 이 친구가 회사에 로얄티를 갖고 오래 또 근무를 할 수 있는. 왜냐면 대기업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교육으로 쓰는 예산들이 연수원 한 번 가면 돈이 또 네. 많이 이렇게 그쵸. 나가고 비용이죠. 1년 다. 그러니까 신입이 지금 어느 정도 회사에서 네. 그 역량을 발휘하려고 하면 2년 네. 정도 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교육 기간 그러니까 교육적인 부분에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무 평가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업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 친구의 그죠 역량에 대한 어떤 태도적인 뭐 인성,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 아까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 위주로 성과 업무 성과보다는 그 비율이 또 이제 위에 주니어 시니어하고는 또 차별화되게끔 기업들이 그렇게 또 잡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죠 뭐 시니어 같으면은 뭐 7대 3인데 그죠 업무 성과가 주니어는 그 반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확실히. 그러니까 신입이 중고 신입이건 그냥 초짜 완전 생 신입이건 역량 그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런 것보다는 약간의 인성 이런 부분이 좀 더 태도 이런 태도, 부분들이 네. 되게 중요할 더 것 중요하다.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들어왔을 때에 네. 또 과거에 네. 본인들이 대학 생활이나 학교 생활 때 경험했던 것들 직무 경험이죠. 네.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또 이렇게 보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오는 그렇죠. 친구들을 맞아요. 보면은 기본은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친구가 얼마만큼 우리 조직에 방금 전에 얘기한 로열티를 갖고 잘 정착하고 조직 내에서 융화가 될 건지 그러한 아까 방금 얘기했던 어떤 태도적인 부분들, 인성적인 부분들, 그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보는 거고 방금 전에 뭐 팀워크도 보고 뭐 이런 것들 질문 문항들이 많다. 그렇구나. 그리고 연결해서 윤사부님이 인사팀에 혹시 몇 년 계셨다고 하셨죠? 인사만 네, 거의 인사만 이제 30년 30년 가까이 와. 했죠. 네, 인사만 되고. 30년. 진짜 네. 한우물만. 이분이 진짜 나영님 고수죠. 30년 아직 안 살았죠. 죄송합니다. 어머 진짜. 예.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인사만 30년. 그러면 와. 궁금한 게 면접에도 많이 들어가시고 관여도 하시고 또 수많은 신입사원을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또 그 신입사원이 성장하는 것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딱 해보면 이 친구가 인성이나 이런 소프트 스킬적에서 괜찮다고 해서 뽑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성장하는지 질문 좀 그런가? 이야기를 해보면 어쨌거나 이 사람이 일잘러가 될 건지 일을 잘 소프트 건지. 스킬을 갖출 건지 이런 게 좀 감이 오시나요? 대화를 나눠보는 네. 것만으로도 네. 그 이제 윗분들 특히 이제 임원들을 보면은 면접 이제 질문 문항지 같은 거를 이제 드려요. 특히 이 윗분들은 근데 잘 안 보세요. 네. 잘 안 보시고 주로 하는 게 본인 직관으로 아. 뭔가 이렇게 질문 문항은 좀 배제하시고 음. 1차 면접, 실무 면접 때 네. 그때는 이제 팀장급들이나 과장, 과차장급들이 들어가니까 그런 직무 역량이라든지 좀 이제 저희가 뽑아준 인사 쪽에서 네, 뽑아준 질문 문항을 이제 묻는데 네. 경험에 대한 부분 네. 특히 임원들은 이제 본인의 그 어떤 30년 조직 생활에 대한 그 직관으로 그렇죠. 저 친구 뽑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에피소드로 어디 이제 저녁 식사를 한다든가 이제 임원들이 야, 그 친구 뽑으면 좀 잘할 것 같은데 그 팀에 잘 맞을 것 같아. 위에 또 이제 그 이제 뭐 사업부장이나 본부장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조직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 뭐
가끔씩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MBTI 묻는 이제 질문 요즘에 의외로 뭐 MBTI가 뭐예요? 뭐 생뚱맞게 네. 뭐 이런 것들 했는데 조직 내에 뭐 융화나 이런 것들 정말 위에 선임이나 뭐 약간 코드, 색깔 이런 것들 때문에 물어보는 또 가끔 조직들도 있죠. 근데 뭐 MBTI가 100%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호불호가 있죠. 그런데도 가끔 그런 것들을 성향을 또 성격적인 부분들을 알아맞히기 위해서 묻는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저는 그때 면접 볼 때 혈액형을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예. 아, 진짜 진짜요? 어느 시절이죠? 진짜 저 10년 전에. 10년 전에 네, 그래서 무조건 무슨 혈액형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형인가요? 어때요? 다행히 네. 그분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렇구나. 제가 그때 일을 했었죠. 1년 정도. 그랬구나. 아니 저도 예전에 그 한 번 기업에 잠깐 들어갔었던 그 경험이 있는데 그때 임원 면접에서 그 임원분들을 웃겼어요. 되게 당돌한 대답으로 웃겨가지고 저 녀석 약간 이런 괜찮은데. 그래서 바로 운영 보직까지 바꿔주더라고요. 와. 그 배치 보직. 그래서. 근데 약간 옛날 분야면 그렇지만 그 예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우리 임원진 분들은 살짝 좀 약간 배포도 있고 면접에서 배짱이 있고 이런 친구들을 좀 많이 선호하지 않나 이런 그렇구나.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 나중에 또 취업 면접 이야기를 또 하나 안 되면 좋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윤사부님 말씀 요약해 보면 어쨌거나 어른들의 눈엔 다 보인다 이런 느낌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오감이 아니라 그죠? 이제 직관 이런 육감이라는 네. 이런 것들도 임원들이 이제 오래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무시 못하는 딱 보면 알아 뭐 이런 것들 그죠? 저도 약간 이어서 좀 질문이 있는 게 이제 신입의 시선이었다면 이제 한 10년 차, 15년 차 이런 분들은 또 아무래도 조금 더 승진을 하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아니면 리더로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떤 리더십의 역량이 좀 확실히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 실질적으로 뭐 현장에서 이 친구가 앞으로 우리 회사를 좀 끌어가줄 정말 좋은 리더가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어떤 부분에서 확실히 내 성과를 낸 사람들한테 기회를 많이 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그게 다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혹시 이제 인사팀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뭐 궁금해요. 아까 전에 이제 내용을 보니까 질문 문항에도 약간 좀 이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핵심 인재, 탤런트 매니지먼트라고 좀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기업들이 보면은 탤런트 매니지먼트 핵심 인재 관리를 오픈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안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보통 이제 한 3% 정도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임원급들도 관리를 좀 하는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임원들이 되거나 아까 10년, 15년 차 그 부분이 좀 중심이 돼서 이제 하는데 또 싫어하는 그게 있어요. 이제 그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과제들이 많이 또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연수원에 가고 뭐 이러다 보면은 정작 또 이제 시험도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본인이 좀 힘들어해서 나 안 할래. 너무 내가 이 시간에 왜 또 뭐 회사에 대한 그런 것들 써야 되고 또 본인 또 업무들도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근데 이제 알죠. 주위에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저 친구들 어떤 태도나 이런 좀 이제 행동하는 것들이 보면은 대충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면 주위에서 느낍니다. 얘는 S인재라고 해서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일 잘한다. 아까 일 잘하라 한 것처럼 리더분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으로 해서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전에 좀 이제 교육도 뭐 요즘 얘기하는 뭐 대학원들도 이렇게 무료로 회사에서 다 뭐 보내주면은 뭐 3년까지는 이제 써야겠죠. 계약 그런 관계를 다시 다른 데로 가게 되면은 토해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교육뿐만 아니라 뭐 초우나 인센티브 성과급이겠죠. 뭐 이런 것들도 좀 차별화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성장에 대한 이런 것들을 회사 내에서도 끊임없이 그 친구들한테도 투자를 한다. 일 잘하는 핵심 인재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주니어들은 그런 핵심 인재 풀에 거의 들어가지를 않죠. 아직은 쉽지는 않죠.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핵심 인재 관리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다 알아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통 네. 오픈을 인사에서는 네. 안 하려고 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저녁에 가끔씩 네. 뭐 이렇게 식사를 한다든가 별도로 교육을 운영한다든가 뭐 있어요. 와, 뭐 오프 더 이렇게 레코드로. 이제 우수 인력들을 따로 교육시키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뭐 리더들, 뭐 스페셜리스트, 뭐 이런 것들, 엑스퍼트 이런 것들의 단계별로 해서 있습니다. 과정. 그러면 왜냐하면 교육을 네. 다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쵸. 전 직원들을 교육비만 해도 그쵸. 맞아. 예산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특수성으로 해서 좀 이렇게 조용하게 연수원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교육기관에 뭐 좀 이렇게 보내준다거나. 그리고 또 공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잘하는 핵심 인재들 대학원 보내주니 너네들 열심히 해라. 그쵸, 근데 그쵸.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또 직원들에 대한 동기부여도 될 수 그죠. 있는 투자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나는 핵심 인재 될 거야. 이런 거, 대학원도 보내줘. 나 가고 싶어 했는데 뭐 이런 것들 성장에 대한 이런 것들이 조직 내에 그렇게 해서 좀 약간 긍정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윤활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조직 내에서 사실 핵심 인재고 일잘러다라고 하면 그게 내가 무언가를 특별하게 해서 드러나기보다는 오랜 시간 관찰되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이직하거나 뭐 그럴 때 뭐 특별하게 어떤 일을 해서 나의 일잘러의 그 면모를 뿜뿜 뽐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없을까요? 이직을 해서. 네, 이직을 할 때라든지 나 근데- 일잘러야 근데 이거 그게 보세요. 약간 과거의 직장에서의 또 어. 평판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게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일잘러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뭔가 딱 해가지고 되는 게 그렇죠. 아닌 그렇군요. 예. 질문이 잘못됐어. 아니야, 잘 만들었어. 아 그래요? 아, 네네.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이로써 아마 이제 보시는 분들은 내가 우리 회사에서 그렇죠. 일잘러였나 아니었나를 이제 판단하게 되겠죠. 근데 딱 판단하게 되겠죠. 장기간에 걸쳐서. 일잘러 정말 잘 되면은 그 산업 분야에 대한 그 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그 네. 산업에서는 소문이 나요. 그렇게 되면 그럴 수밖에 어느 없을 정도 것 연차 같아요. 이제 과장급 뭐 한 차장급 이상 특히 임원들도 뭐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가 오지만 그래서 헤드헌팅들이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죠. 뭐 그냥 뭐 공고 띄우고 뭐 이렇게 하지만. 채용 사이트에 이렇게 해가지고 공고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움직여서 연락을 해요. 그래서 스카우트 제의가 오거나 그렇구나. 그런 것들은 오픈을 못 하죠. 그런 식이 저는 있습니다. 프리랜서라서 그런 걸 이만큼 맛봤는데 그렇죠. 왜냐면 없는 것 같아. 나는 좀 프리랜서 시장도 어. 사실은 소문이 나면 그쵸. 건너서 다 연락이 맞아, 맞아. 오거든요. 똑같은 그거네요. 똑같은 구조죠. 누구 아세요 하면 아는 아나운서 있고 모르는 아나운서 있고 그래서 아.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진짜. 객관적으로. 앞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 중에 툴 관련된 거 효율성 저는 약간 좀 심하게 얘기하면 효율충이거든요. 그래서 효율충이셨구만. 효율 이런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뭐 요즘 노션도 잘 쓰고 막 피그마도 잘 쓰고 맞아. 여러 가지 툴을 되게 잘 쓰던데 혹시 일잘러 하면 이런 툴 쓰는 거 이런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뭐 요즘 너무 노션이 갑자기- 너무 대세 아닙니까? 그쵸? 네, 우선 저는 어. 기본적으로 엑셀은 진짜 잘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 엑셀 진짜 어렵던데. 어느 그러니까- 정도 다뤄야 잘 다루는 겁니까? 함수 정도? 아하, 전 썸 정도 씁니다. 썸? 툴은 근데 좀 그게 하드 스킬적인 부분이 네. 좀 많이 포함되어 있기는 네네네. 한데 툴적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숙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숙지를 해야 되는 일잘러의 숙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또 AI가 이렇게 발전이 됐고 영상 편집만 해도 AI 툴로 하는 것이 그쵸. 하루아침에 바뀌잖아요. 그쵸, AI가. 그러니까요.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도 노션이나 여러 가지 뭐 사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할 때도 분명히 툴들이 많이 진화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는 만약에 내가 너무 오리지널리티만 이렇게 보여준다면 아랫세대와 소통도 힘들 것이고 그리고 윗세대들에게 좀 더 좋은 결과물을 내기가 어려울 거니까 아무래도 그런 툴에 대한 숙지는 오픈 마인드로 언제나 열려 있는 게 일잘러의 면모지 않을까. 계속 배워야 되는구나. 네, 뭐 완벽하진 않아도 완벽하진 않아도 흡수는 해줘야 된다. 그래서 잘하는 친구를 뽑아야죠.
똘똘한 그 친구. 똘똘한 친구를 뽑아서 이제 함께 일을 해야죠. 요즘 이렇게 어. 리버스 멘토링이라도 하잖아요. 네. 내가 그런 거 못하니까 이 똘똘한 친구들한테 배우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또 질문 있어요. 그러면 MZ로서 요즘 이런 정도는 써야 됩니다. 이런 툴 있을까요? 근데 오히려 네. 그 노션이나 엑셀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조작이 네. 좀 불편하고 이런 네. 것들은 이제 내가 정리하는 용으로 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오히려 외부에 공유할 때는 여전히 그래도 그쵸. 이 전통적인. 사람이 익숙할 만한 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음. 대표님이나 상사분들 같은 음. 경우에는 노션을 아직은 잘 못 쓰시는 분들도 있고 또 협력체 같은 경우에는 뭐 메일로 보냈을 때 파일이 안 열리면 또 깨지거나 이러면 안 맞아. 되니까 진짜 오히려 한컴 쪽에 이제 정말 누구나 익숙한 툴로 외부 공유 때는 여전히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시간을 써요? 노션이라 이런 걸? 어때요? MZ들은 그냥 흡수가 되나? 저는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대학 레포트를 할 때부터 그런 툴들을 쓰고 있잖아요. 그쵸. 요즘은 많이 또 잘 하시는 분들의 그런 노션을 막 템플릿을 가져오기도 하고 맞아. 네, 그래서 템플릿도 저는 많이 쓰거든요. 너무 잘 쓰더라고요. 맞아. 진짜. 또 그럼 궁금한 게 윤사부님 혹시 요즘 최신 유행하는 그런 툴들 사용하시는지랑 그리고 예전에도 저희 아버지도 보면 막 뭐 그런 프로그램 일부러 배우러 다니시고 그랬었거든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대가 또 이제 젊은 네. 세대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요즘에 그 취준생을 좀 대상으로 많이 하다 보면은 좀 맞아. AI 쪽으로 관련해 가지고 좀 많이 활용을 좀 많이 했으면은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뭐 대학생들 했을 때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했을 때에 AI 돌려가지고 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이제 뭔가 특강을 할 때에 뭔가 얘기하는 것들은 그걸 활용을 하되 본인의 경험이나 어떠한 사례를 본인 거를 그거를 녹여야 된다. 그 툴은 겉에 그냥 툴로 좀 활용을 요런 흐름으로 논리적으로 좀 접근하는 걸로 해서 그거를 조금 더 본인이 도움을 받아서 그걸 해야 되지. 그걸 그대로 하면은 인사 담당은 다 알아요. 그쵸. 내용이 네.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쵸. 돌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본인의 네. 경험을 녹여서 그렇게 거기에 사용해라. 자기 소개서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업무할 때.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고 네. 기업에서는 모르겠어요. 툴보다도 네. 뭐 아직까지 그래도 엑셀을 많이 써요. 네. 엑셀을 많이 쓰고 뭐 네. 이런 것들이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신입사원들 들어오면은 정말 커뮤니케이션, 협업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하고 특히 뭐 아까 전에 뭐 인성 태도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인사만 잘해도 그 건물에 어떻게 보면 그죠? 그 건물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얘가 신입인지 아닌지 그죠? 함께 호흡을 하고 있는. 그러면 인사하면 정말 먹고 들어갑니다. 먼저. 그래서 인사만 잘해도 50점은 따고 간다. 그쵸. 라는 얘기를 인사만 잘해도 인사가가 될 수 있다. 인사 그렇죠. 30년. 뭐 그건 하나의 또 이제 인사만 잘해도. 툴은 또 아닐 수는 있지만 네. 그런 부분들 좀 좋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윤사부님께서 AI 이제 사용하는 걸 권장을 하긴 하지만 나의 인사이트를 녹여야 된다라는 거랑 그래서 뭐 엑셀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인사가 중요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일잘러라는 주제로 이렇게 첫 번째로 모여봤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 엑셀 잘하는 사람, 뭐 인사 잘하면 정말 좋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뭐 소프트 스킬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눠봤는데요. 각자 이제 생각하시는 거 경험하시는 게 달라서 시간이 금방 갔어요. 사실 저희가 맞아. 짧게 하려고 했는데, 네, 짧을 줄 알았는데 금방 갔고요. 공통적으로 그래도 느끼는 건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건 그 사람의 소프트 스킬, 태도, 그리고 그런 인성적인 면이 참 중요하구나. 그게 또 일잘러의 기본이자 전부일 수도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방송 듣는 분들, 보는 분들, 네, 나는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함께 해주시는 PD님이 있는데요. PD님이랑 그리고 저희 둘이 이름을 얘기를 안 했대요. 그래서 이름 소개하고 그리고 잠시 예고를 드리면 어떤 일잘러에 대해서 한마디씩 정의해 주시는 걸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자, 오늘 함께 하시는 PD님, 판다 PD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손가락이라도 한번, 박수라도 한번. 좋아요. 그리고 저는 이름이 허지연이고요. 네, 진행을 앞으로 할 거고. 네, 또 함께하는 저는 그 커리어 코치라고 말씀드렸죠. 김수인이라고 합니다. 그니까요. 저희가 오늘 첫 방송이라서 너무 흥분돼서 이름을 대본은 그걸 안 써놔가지고 네 그랬네요. 네 허지연, 김수인.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한 우리 커리어 브런치 식구들 각자 한마디로 일잘러에 대해서 정의하고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내가 정의하는 일잘러란. 일잘러란. 네. 네. 일잘러란 끊임없이 본인의 일을 연마하는 과정에서 타인을 살필 줄 아는 마인드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리고 뭔가 타인과 일을 하는 협업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좀 오래 할 수 있지 않나. 요즘 같은 세대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래서 저는 일잘러는 네, 오랜 기간 동안 연마를 하는 과정에서 타인과 함께하려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과정 가운데서 타인과 함께하는 사람. 연마하고 키워드 빼먹었는데 나 연마 연마 그리고 협업의 가치. 연마 협업의 가치. 네 야. 좋습니다. 네. 못 받아 적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혹시 또 있을까요? 네. 네. 저는 사실 약간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대학생 때 생각했던 일잘러하고 지금 생각하는 일잘러가 또 달라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생 때는 약간 한 방에 100%를 완성시키는 사람이 일잘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되게 막연히. 근데 정작 좀 사회생활을 좀 해보고 나니까 오히려 한 30% 완성했을 때 빠르게 피드백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30% 완성했을 때 빠르게 정말 협업할 줄 알고 협업하는 사람들, 상사분들한테 한번 빠르게 공유해서 또 의견을 받고 또 반영할 줄 알고 70% 완성했을 때 또 반영할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200%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오히려 한 번에 100%를 가려고 하는 사람보다 좀 30%, 70%에서 좋은 질문을 통해 좀 빠르게 공유하면서 성장하는 사람이 야. 결국에 일잘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네. 너무 좋다. 그러니까 혼자서 한 방에 100% 하려고 하기보다 공유도 하고 맞아. 조언을 구하면서 빠른 피드백을 얻어서 빠르게 성장하는 반영해서 성장하는 사람. 네. 너무 좋아요. 너무 네. 너무 좋아.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나중에 나영 씨를 못 볼 것 같아. 그 앞에서 좀 해줘. 너무 성장해서 막 나랑 안 놀아줄 것 같아. 아니야, 그러지 않을 거야. 인성이 좋잖아. 자, 혹시 우리 윤사부님. 저도 네. 짧게 그냥 네. 한 줄로 정리한다라고 하면 그 일잘러는 함께 조직 내에서 같이 일을 하고 싶은 사람 와. 그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완벽하다. 함께 일을 하고 싶은 사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좋습니다. 저는요. 전체 프로세스도 봐야 되고 그리고 오랜 기간 업계에서 내가 롱런하는 것도 고려해야 되고 또 나의 전문성도 이제 갖춰야 되기 때문에 넓게 보고 길게 보고 깊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야, 이렇게 정리를 역시. 역시 언어의 MC. 예예예. 좋아요. 좋네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어떠셨는지 또 궁금한데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녹음 처음 했잖아요. 어떠셨어요? 사실 제가 막 질문을 와다다다 던져가지고 진짜 면접장에서 압박 면접하는 느낌을 받으셨을까 조금 걱정을 했거든요. 면접 얘기도 오늘 나가고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은 이렇게 재밌을 수 있나 할 정도로 재밌었어요. 네, 다른 분들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되게 네. 재밌었어요. 그래요? 뭔가 면접 같진 그래 생각보다 다행이다. 그렇진 않았고 생각보다? 네. 대화하는 느낌. 네, 좋아요. 저도 팟캐스트는 처음인데 네. 좀 신선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마이크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이었어요. 마이크랑 친해져요. 네. 친해집시다. 좋아요. 자, 그럼 이렇게 오늘 첫 녹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런치처럼 가볍지만 한 끼 식사처럼 든든한 이야기 커리어 브런치.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